복숭아 달콤하다고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소화불량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60년간 일해온 86세 최충호입니다. 지금도 매일 병원에 나가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복숭아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겪은 충격적인 사례들과 함께 복숭아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당지수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30에서 50 사이인데요. 특히 잘 익고 말랑한 복숭아는 소화 및 흡수 속도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복숭아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죠.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해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성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3가지 숨겨진 위험이 있어요. 첫째, 복숭아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사과보다 2배, 배보다 1배 반이나 높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 복숭아 털과 껍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위험해요. 셋째,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소화불량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를 봐드렸던 어머님과 아버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고 복숭아가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례 첫 번째, 79세 박순례 할머니. 작년 여름 부산에서 올라오신 79세 박순례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복숭아 2개씩을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수분도 많아서 아침 대용으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 후부터 속이 쓰리고 혈당이 200을 넘기 시작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사례 두 번째, 81세 이철수 할아버지. 대구에 사는 81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복숭아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셨어요. 영양가 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심한 소화불량과 복통이었습니다. 사흘간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셨죠. 사례 세 번째, 74세 최영희 할머니. 울산에 사는 74세 최영희 할머니는 복숭아를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셨어요. 시원하게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하지만 한 달 후 만성 설사와 복부팽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복숭아를 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혈당도 정상이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복숭아가 독이 됩니다. 첫째,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위산과 만나 속쓰림을 유발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둘째, 차가운 음료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불량과 복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셋째, 하루 2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복숭아가 나쁜 과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정말 훌륭한 보약이 되거든요. 복숭아 효능 첫 번째, 피로회복과 원기보강.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당도와 수분율이 높아진 복숭아는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각종 당질,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등 피로회복과 식욕 증진,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보양식품입니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이 빠른 피로 회복과 체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은 무더위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피로가 쌓였다면 복숭아로 힘을 내보세요. 복숭아 효능 두 번째, 항암 효과.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복숭아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쥐에게 복숭아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유방암 세포의 성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 효능 세 번째, 시력 향상.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복숭아에 포함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뿌옇고 시력이 좋지 않다면 복숭아가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복숭아 효능 네 번째, 혈압 조절 및 혈관 건강.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에 포함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에는 칼륨 외에도 페놀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페놀 화합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신경 쓰이신다면 복숭아를 꼭 챙겨 드시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복숭아 효능 다섯 번째,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복숭아를 먹으면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 진정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져 피부 미인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농촌진 흥청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해 피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는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해요. 유럽 영양학 저널에서도 복숭아의 비타민C와 비타민 E, 폴리페놀이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춘다고 밝혔는데요. 복숭아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활력을 더해 준다고 합니다. 칙칙한 피부가 걱정이라면 복숭아를 꼭 드셔보세요. 복숭아 효능 6번째, 면역력 강화. 영국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는 복숭아의 비타민C가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비타민C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아연은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강력한 면역력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복숭아가 제격이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 시간을 지키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후에 드세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중간 크기 복숭아 1개가 1개입니다. 당뇨 있으시면 반 개만 드세요. 복숭아 1개에는 약 1파이브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밥 반 공기의 당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흐르는 물에 30초간 문지르며 씻기. 둘째, 껍질은 반드시 제거. 셋째, 차가운 상태가 아닌 실온에서. 넷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왜 실온에서 드셔야 할까요? 차가운 복숭아는 위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이것들과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우유나 유제품, 복숭아의 산성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차가운 음료 위장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 복숭아의 당분과 지방이 만나면 소화에 큰 부담을 줍니다. 커피, 카페인이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초, 산성도가 높아져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보다 더 안전한 대안들. 만약 당뇨가 심하시거나 소화기가 약하시다면 이런 과일들을 고려해 보세요. 사과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언제 드셔도 안전합니다. 펙틴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배, 기관지에 좋고 수분 보충에 탁월해요. 복숭아보다 당분이 적어 안전합니다. 포도, 항산화 성분이 복숭아의 3배나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아요. 당뇨 환자 특별 가이드.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숭아 1개의 당분은 밥 반 공기와 같거든요.
당뇨 환자 복숭아 섭취법. 아침 식사 2시간 후에만, 반 개씩만, 혈당 측정 후 섭취, 주 3번 이하. 아삭한 복숭아나 천도복숭아 선택. 왜 아삭한 복숭아일까요? 잘 익은 말랑한 복숭아는 당분이 더 높고 흡수도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알레르기 주의사항. 복숭아 털이나 껍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제거, 깨끗이 씻은 후 섭취.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입술이나 혀가 따끔하면 즉시 중단. 흡연자를 위한 특별 정보.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숭아가 특히 좋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복숭아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해 흡연 시 7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혈압과 맥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요. 복숭아의 천연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담배의 유해 성분을 해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의 성분이 흡연으로 인한 독소 제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보관법. 복숭아는 상온에서 숙성할 때 에틸렌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틸렌은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여 당분과 산도를 조절해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적의 복숭아 숙성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이며 후숙이 된 후에는 냉장고에 넣고 0도에서 5도 사이로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냉장 보관하면 단맛이 줄어들 수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풍미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는 냉장 보관 전에 충분히 숙성하고 먹기 직전 잠시 상온에 두어 맛을 되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세척법. 복숭아의 핵심 영양소를 온전하게 섭취하려면 올바른 세척이 중요합니다. 복숭아 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첫째, 흐르는 물에 30초간 부드럽게 문지르며 씻기. 둘째, 소금을 조금 뿌려서 문지르면 털이 더 잘 제거됩니다. 셋째, 마지막에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기. 넷째, 껍질은 반드시 벗기기. 또한 섭취 시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하고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복숭아를 독으로 만드는 3가지. 첫째, 공복에 먹기. 둘째, 차가운 상태로 먹기. 셋째, 과다 섭취. 하루 2개 이상. 복숭아를 보약으로 만드는 3가지. 첫째, 시간 식후 2시간 후 오후 3시에서 5시. 둘째, 양 하루 1개 이하 당뇨 환자는 반 개. 셋째, 방법 껍질 벗기고 실온에서 천천히 씹어서. 복숭아의 6가지 놀라운 효능. 첫째, 피로회복과 원기 보강. 둘째, 항암 효과. 셋째, 시력 향상. 넷째, 혈압 조절 및 혈관 건강. 5번째,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6번째, 면역력 강화. 복숭아가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건강한 그날까지 건강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